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나요? 자,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케블러 22,000, 이 단어장을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영어 듣기를 하루 종일 하면 귀도 열리고 입도 트일까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도구죠. 그래서 입으로 말이 나와야 되죠. 눈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공부하면 햄버거 하나 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돈 안 드는 최고의 영어 공부 비법.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 비법은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자, 영어 책도 좋고요. 이렇게 원문, 영어 원서도 좋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뭐 회화 교재, 뭐 문법 교재 다 좋아요. 영어 책을 소리내어 읽으시면 성공합니다.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유럽 사람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영어 회화 실력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특별히 핀란드 국민의 70%는요. 학교 교육만으로도 일상적인 영어 회화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남미에서 영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바로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영어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 대하는 연습, 영작도 추가되지만 주된 방법은 영어책을 소리내어 큰 소리로 읽는다는 거. 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KBS에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 이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아온 우리의 영어 공부에는 없는 것. 바로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 어려운 단어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간단한 문장은 소리내어 읽거나 말하는 것이 어렵죠. 길게는 10년, 짧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소리내서 영어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영어 문장을 읽어주고 뭐 다이얼로그나 뭐 본문을 읽어주시고 우리도 따라 읽게 했었어요. 뭐 원어민의 음성도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또 굉장히 현란한 문법 용어들이 나오면서 뭐 투부정사의 뭐 3가지 용법은 이렇고 독해와 문법 해석 뭐 대절에 항상 막 가로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는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거의 안 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죠.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기는 어려워요. 신생아의 모국어 습득과 성인이 된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학습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다 12세 이상이시죠? 네, 그러면 언어학적으로는 결정적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와 똑같은 수준으로 습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하기까지 엄마가 맨날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면서 엄마를 수천 번, 수만 번 해야지만이 그 말을 듣고 엄마라고 내뱉죠. 이러한 모국어 습득 과정과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학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뚫릴 때까지 듣고만 있는 거 비효율적이다. 영어 초보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 사운드를 계속 듣고 있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듣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지 영어가 느는데 또 영어 왕초보 입장에서는 내가 영어 말을 만들 능력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문장, 많이 쓰는 문장, 텍스트 읽기를 통해서 머리와 입을 동시에 훈련시켜야 돼요. 언어로서의 영어는 여러분 운동하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또 뭐 악기 연주하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서 완전히 숙달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엔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몸에 익히는 것. 이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돼. 그 다음에 I일 때는 M이야. 이런 걸 원리와 규칙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지만 다른 운동들처럼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영어책 읽기. 자, 영어책 소리내어 읽기예요. 눈으로만 읽는 거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기는 그냥 눈으로 읽기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처음엔 버벅거리고 혀도 뻣뻣하고요. 한 번만 이렇게 쭉 읽어보고 끝내면 안 되고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10번씩은 읽어주셔야 돼요. 한국말로 된 노래도 음정 박자 맞춰서 그 가사가 내 입에 익숙하게 만들려면 10번 이상 부르잖아요.
그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영어 문장, 어순이 머리에 익숙해지고요. 이 말이 내 입에도 부드럽게 붙게 돼요. 영어 문법은 어느 정도 아는데 말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소리내어 읽기로 영어 말하기에 뼈대를 세우시면 돼요. 아, 영어식 사고, 영어 어수는 뭐 주어 동사지, 뭐 대충 알겠어. 이렇게 이해 수준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내 몸에 입력해서 영어 감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내 몸을 믿으세요. 몸에 입력한 걸 믿으세요. 이렇게 내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읽다 보면 영어의 기본 뼈대가 사실 그렇게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영어 어순, 문장의 구조에도 익숙해지고요. 이 뼈대에 어휘력이 추가되면 문장도 무제한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영어는 말할 수 있는 만큼 또 잘 들려요. 자,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내 귀에도 정확하게 잘 들린다. 소리내어 읽기 할 때도 누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해주듯이 해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발음하면 할수록 남이 하는 소리도 더 잘 들리고요. 잘 들리면 그 들은 내용을 나중에 내가 말할 때 또 써먹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 공부의 선순환이에요. 리스닝과 스피킹의 선순환.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에 굉장히 기본적인 쉬운 단어도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못하고 연음하는 거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당연히 네이티브의 발음과 연음과 또 게으르게 발음하는 그러한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들이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영어 초보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냥 귀가 뚫릴 때까지 한번 들어볼 거야. 이거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먼저 많이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면요. 어느덧 듣기 실력도 저절로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초급을 넘어서 수준이 올라서 중급 단계에 가면 듣기가 말하기보다 더 편한 단계가 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네이티브가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말하기 실력은 그 네이티브만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탄탄해서 뼈대를 잘 세우고 여기에 어휘력을 추가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계속 내가 처음 발견하는 어휘들, 뭐 이디엄, 또 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원어민만큼은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도 계속 공부한 이유예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휘력을 추가하고 또 유창성도 계속 길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영어책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딱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영어 발음을 대충 했는지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발음하려고 노력하면서 연습하면 발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어 텍스트, 영어 책은 어떻게 고르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책 좋아요.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신 책일 거예요. 그 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또는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소설책을 좋아해. 모리와 함께한 화위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인데요. 쉬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면 He stopped and for a moment we both just looked out the window. I tried to see what he saw. I tried to see time and seasons. My life passing in slow motion.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영어 성경 읽고 싶어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The Message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유진 피터슨이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단어와 표현들로 다시 쓴 바이블이거든요. 원래 의미에 충실하면서 쉬운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내어 읽기용 영어책 어떻게 고르시냐? 첫 번째 단어의 이해 수준은 여러분이 딱 책을 폈는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5개 정도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본 후에 문장을 여러분이 2번 정도 읽어서 해석이 가능한 그 정도 난이도. 그래서 전체 읽었는데 뭐 한두 문장 이해 안 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2-3페이지씩 정해놓고 양을 정해놓고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하시고요. 원어민의 오디오 자료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요즘에 영한 대역으로 오디오 자료까지 갖춰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 고르셔도 좋아요. 좋아하는 뭐 내용이나 메시지가 들어있다면 더욱더 동기 유발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디오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학습 자료일 때는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기를 2번 내지 3번 하세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하고 단어도 찾아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디오 사운드를 듣고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시도하실 때 한 페이지당 한 10번은 해야 입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만났을 때 의식적으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면서 이해했던 문장들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에 입력되고 굳이 따지고 해석하려고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체화되고 체득이 될 거고 그게 여러분의 영어 감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과 수업할 때도 여러분에게 영어 문장 보여주면서 소리내서 말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저도 한 문장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하고요. 그 반복 횟수만큼 여러분도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지만이 더욱더 효과적이에요. 영어 공부할 자료, 좋은 강의 널리고 널렸죠. 자, 그런데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지나가면 금방 까먹고 아무 소용없다. 그 어떤 영어 문장을 만나든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나의 스크립트다 라고 생각하고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공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 은하 수업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